대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1년째 임금이 체불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마다 수십억 원씩 예산을 쏟는 소나무 재선충병 대책이 실태 파악부터 방제와 복원까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경상북도가 비혼 출생아의 지원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8년 뒤에는 포항시의 인구가 43만, 경주는 23만 명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출생 노령화가 더욱 빨라져 생산 활동 인구의 사회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잠시 주춤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할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벌써 2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은 비 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경북 남서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주말에도 영하권 기온에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어들며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라진 책임자 때문에 1년째 임금을 받지 못해서 속타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건설업체에서 하청받아 팀장 역할을 하던 개인업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동당국도 사라진 업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해 줘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도근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이주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我是中国人，我叫上海波，我现在急需回国，需要这笔钱。 이 남성은 여기서 거푸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석 달치 임금 684만 원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이주 노동자 15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7,400만 원. 이들은 전문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받은 개인업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원청업체인 주택건설업체가 콘크리트 철근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줬고 이 업체는 다시 팀장 역할을 하던 개인업자 B씨에게 일부 공사를 맡겼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줬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B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은 밀린 임금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팀장 B씨라고 밝혔습니다. B씨는 그러나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바로 윗단계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B씨와 연대해 체불 임금을 주도록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노동청은 체불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개인업자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원청에 얼마를 돈을 받았는데 그중에 원래 얼마를 근로자한테 나눠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안 나눠줬다. 이게 와서 진술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역시 체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이주민 선교센터는 출퇴근 대장을 보면 누가 어느 정도 일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책임을 떠미루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원청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개인업자가 나타나면 원청에서 개인업자한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청은 달아난 B씨를 전국에 수배했지만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먼 타국 땅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만 올 한 해 6만 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제선충병으로 잘려나갔습니다. 나무를 다 베어낸 곳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로 숲을 만드는 수종 전환이 진행 중인데 저희 취재진이 돌아보니 새로 심은 나무마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매년 수십억 원씩 예산을 쏟는 소나무 제선충병 대책이 실태 파악부터 방제, 복원까지 허점투성이란 지적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산 한쪽이 들판처럼 평평합니다. 키 큰 나무 하나 없습니다. 제선충병이 퍼진 소나무 숲이 있던 자리입니다. 면적만 7.25헥타르, 대구 달성군은 여기 있던 5,199그루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어린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이 심각한 곳을 아예 새로운 숲으로 만드는 산림청의 수종 전환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린 잎들이 모두 붉게 변했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토질도 그렇고 대기의 기후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 특산종 편백나무를 줄 세워서 심어 놓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얘들은 참고 살 형편이 못 되는 환경 조건이에요. 이 땅에 안 맞는 수종을 심은 겁니다. 달성군은 새로 심을 나무의 종류는 산림청의 조림 권장 수종 중에 산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해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가 일단 필요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산림청에서도 딱히 그런 지침이 조림 권장 수종을 제시해준 것 빼고는 별도로 있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모두 배기하고 다른 수종의 나무를 심는 특별 방제구역. 달성군에만 3,619헥타르입니다. 건너편 벌목 안 된 숲은 온통 젓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눈 내린 듯 하얗게 변한 것도 있습니다. 단풍 든 화렵수들 사이 소나무는 제선충병에 감염돼 다 고사했습니다. 다사읍과 합인면 일대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자체와 산림당국이 봄, 여름이면 살충제를 뿌리고 가을, 겨울엔 감염목을 잘라 혼증 파쇄하며 제선충 방제를 해온 곳입니다. 그런데도 소나무 제선충병을 잡지 못한 겁니다. 1년에 거의 1,000억 넘게 예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투입이 되는 건데도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방제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그런 토론을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달성군이 지난 4년간 베어낸 제선충 감염 소나무는 17만여 그루입니다. 산림청이 파악한 대구시 전체 감염목 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같은 기간 국비와 시비에 군비까지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제선충병 대응에 쏟아부었습니다. 방제는커녕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제선충병이 퍼지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소식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경상북도가 비혼 출생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확장적 가족 관계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 국가 출산율의 40%가 넘는 비혼 출산은 우리나라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23만 명 가운데 혼인 외 그러니까 비혼 출생아는 4.7%, 1,900명이었습니다. 출생아 20명 중 1명꼴로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 친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비혼 출생에 대한 긍정인식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혼 출산 부분에서는 이제 20에서 24세라든가 이런 청년들의 그 동의 정도가 20% 이상 증가했고 경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서도 43.2%의 청년들이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경상북도가 TF를 구성해 비혼 출생아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대응에 나섭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이외에 비혼 출생아도 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포용할 때라는 겁니다.
비혼 커플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이 핵심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로 들어온 국제 입양아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그 틀 속에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그 하나가 비혼이고 또 입양 문제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국가에서 돌보려면 가족 제도부터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도 제도적 건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앞으로 18년 뒤인 2042년이면 포항시의 인구가 43만 명, 경주는 23만 명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다른 시군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출생과 노령화로 생산활동 인구의 사회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042년 포항의 총 인구는 43만 4천 명, 2022년에 비해 12.8% 감소합니다. 경주시는 23만 명, 울진은 4만 1,000명, 영덕은 2만 8천, 울릉은 8,400여 명, 대부분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소년 인구 추계는 거의 반토막입니다. 포항 3만 1,000명, 경주 1만 4천 명, 영덕은 1,000명대가 무너집니다. 반면 노령 인구는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포항은 9만 명에서 17만 명, 경주는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80%가량 급증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마다 생산 연령 인구는 30-40% 감소해 포항은 22만 명까지 떨어져 총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의 사회 부양 부담도 포항과 경주 등 대다수 시군에서 2배가량 늘어나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 문제로 본격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북 시군의 장래 인구 추계 발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층간소음이 소음 다툼이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서관 수준으로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적용합니다. 대전 MBC 문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탁 의자를 끌고 바닥에 무거운 공을 떨어뜨립니다. 아이들이 침대 위에서 뛰어내리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각각 46과 48데시벨. 쿵쿵 울리는 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복합 완충제 등 진동 차단과 흡수 기능을 강화한 기술을 적용해봤습니다. 같은 동작에서 수치는 각각 35와 37데시벨로 떨어집니다.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정도의 소음으로 법적 기준 1등급에 해당합니다. 4에서 1등급으로 상향할 때에는 약 50% 정도의 청음할 수 있는 체감도가 낮아지는 걸로다가 저희가 좀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배관을 3대 내 설치해 배관을 통한 소음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LH는 1등급 수준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59제곱미터당 공사비 300만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나 좀 그 지원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정부에 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하고 이제 병행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원가 절감 사항들 좀 이제 발굴을 해서 설계가 아닌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은 기존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0데시벨 이상 소음이 3번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분쟁 신청 198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0건, 20%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어떤 표면에도 단단하게 부착돼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경찰이 범인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 MBC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의 범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차량과 거리가 좁혀지자 탄환이 발사됩니다. 견고하게 부착된 탄환은 차량이 속도를 높여도 떨어지지 않고 내장된 GPS 신호기에서는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광주과기원 이종호 교수팀이 개발한 신기술로 연구팀은 실리콘의 높은 밀착력에 주목했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콘에서 밀착력이 높은 일명 엘라스토머 성분을 탄환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 탄환의 강선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와 동시에 엘라스토머 성분이 회전하면서 넓게 펼쳐지게 되고 여기에서 높은 접착력이 생겨나 어떤 표면에도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는 실리콘 탄성 중합체를 사용을 했고요. 펼쳐지면 대상 표면이 물퉁물퉁하거나 그래도 이제 최대한 밀착해서 붙을 수가 있고요. 지탱할 수 있는 유지력은 최대 1kg 정도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연구팀의 신기술은 재난 현장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탄환을 사용하면 내부의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구급함처럼 조그만 상자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원격에 있는 곳에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탄에다가 GPS랑 카메라 여러 가지를 넣어서 치안 분야라든지 아니면 재난 현장 또는 국방 쪽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장면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은 재료 분야에서 인용지수가 상위 4.5%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 12호로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먼저 받도록 계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선포를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 통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1949년 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제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의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쉽지 않은 상대 창원 LG와 만납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 원정에서 KC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한국가스공사는 여전히 6할 승률을 유지하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라운드 중반을 향해 가는 가스공사는 오늘 저녁 7시 대구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LG와의 맞대결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가스공사는 5연승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팀이자 전통적으로 가스공사의 자신감을 보여온 LG를 상대로 승리에 도전하는데 평일 홈 경기에 이어 오는 토요일 고향 손호를 상대로 2024년 마지막 홈 경기를 펼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KTX 승차권 가격을 20% 또는 30% 할인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특실과 우등실 할인율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표시 광고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공사가 2021년 언론 보도로 문제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내수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1월과 2월 2달 동안 333억 원 규모로 집중 발행하고 시군 간 품앗이 관광을 통해 지역 축제와 관광지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 물품 등을 개소당 85만 원 지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잠시 주춤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할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벌써 2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은 비 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경북 남서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 구미는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7도, 구미도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도, 문경은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5도, 문경도 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5도, 울진은 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모두 8도 전망됩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주말에도 영하권 기온에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어들며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